클로징 벨 라이브. 오. 누나 좀안 쳐요. 시작합니다라고 안 해서. 누나 클로징 벨 해주세요. 라이브.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운 거 아니고 웃은 거죠? 오. 세상에. 3,800 돌파. 3,800. 예. 네, 와, 세요. 세죠. 예. 네. 진짜 3,800? 오늘 제가 이제 거기 한경 갔다 왔거든요. 한국경제. 방송하셨어요? 네. 스텝으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러네. 예. 아, 점심 시간에 네. 거기 이제 꽉 엘리베이터가 꽉 차니까 같이 이제 타고 가는데 네. 거기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올라가는데 이제 3,800 돌파 막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이제 다 경제 뉴스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요. 다들 그거 보고 감탄하도. 와, 3,800? 3,800을 뚫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생소한 거죠. 많은 분들한테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뭐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이제 K 그렇죠. 주식 시장에. 근데 이제 빌빌대는 거 보다가 3,800을 뚫는다? 이걸 보니까 참 이상하면서도 대단하면서도 기분 좋으면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겁니다. 3,800. 왜요? 아니 약간 지금 3,800 뭐 9, 10 이렇게 갔다가 네. 약간 좀 약해지는 감이 있는데 좀 네. 보죠. 네. 누나 보니까 너무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누나 약간 갑자기? 본인 얘기 잘 안 하고 감정 표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서운해하죠. 예. 서운. 그러면 좋은 거를 좋다고 해줄 수 있잖아요. 예. 좀 이렇게 징징대는 알겠어요. 스타일입니다. 예. 네. 아 근데 오늘 왜 또 제가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지난주까지 그랬잖아요. 네. 오늘도 박하연 바뀌었죠. 앵커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예. 고정으로. 아니에요. 그래요? 박하연 앵커 알면서 박하연 앵커가 회복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그때까지만 제가 아, 대신? 굴러온 돌이 바뀐 돌 된 줄 알았는데. 그러기에는 그건 아니고. 아유, 예. 아니죠. 네. 그만 좀 찝쩍대라고 내가 언제 찝쩍댔어요. 나 오늘 아프니까 예민해요. 아파요? 네, 아파요. 오. 컨디션 안 좋아요. 저희 연동돼 있거든요. 하윤 씨랑 여기 김장현 모님 다 연동돼 있어서 한 사람 아프면 다 아픕니다. 이 좁은 데서 막 서로 있다. 누가 아팠던 거야? 네? 누가 아팠던 거야? 몰라요. 저 아니고? 다 컨디션. 예. 항상 아프시잖아요. 아, 저는 항상 아프죠. 항상 좀 안 좋습니다. 병동이에요, 병동. 아침에 하시는 분은 눈이 아프고, 환절기. 누구는 맹장이 터지고, 저는 감기가 들고. 나 조심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재규어님, 이재기 본부장님, 반도체 아저씨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네네. 예. 3,800에 대한 소회 한번 들어볼까요? 4,000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가기 진짜. 전에 네. 4,000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던 거를 약간 반신반의하던 분들이 많았는데 현실화 돼가고 있습니다. 재규원님 어떠십니까? 네, 와, 3,800까지 올라올 와. 줄 단기적으로 그죠?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6월 달만 하더라도 3,000포인트 넘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따져보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200 기업,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19%가 올랐다라고 해요. 근데 그 200개 기업 중에서 19% 이상 오른 기업이 네. 17개 기업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화면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우와. 마이너스가 오히려 87종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구나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이제 상승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외됐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은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는 이제 많이 걱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좀 안정화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뭐 장 마감되고 나서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이제 선순환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선순환이 나올 때는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쫓아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조심하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신고가가 나왔는데 여기서 밀릴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3,700 넘어오면서 800 넘어오면서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상황이 약간 깨림칙한 것들이 많죠. 비이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죠. 전쟁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거 간당간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파티가 계속 되니까 그런 거 그렇죠. 생각하면 진짜 투자 못 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거 생각하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많습니다. 많고. 진짜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의 선순환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미래에셋도 이제 4월에서 6월, 7월까지 쭉 올라오고 이 구간 지나서는 또 쉬다가 또 9월 달에 한번 올라오고 또 지금 10월 중순까지 또 쉬다가 오늘 한 번에 슈팅이 20% 가까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은 들고 있거나 홀딩하는 전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뚫고 오늘도 52주 신고가 가고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쉬다가 또 한 번 오늘 14% 오르면서 한 방에 신고가 가잖아요.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삼성증권, 뭐 메리츠는 바닥에서 또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세가 안 끝났다면 그냥 쭉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장일 본부장님도 오늘 네. 3,800에 대한 소회. 모닝 우리 우리 오픈 이벤트 할 때보다 상당히 좋았죠, 그렇죠? 그쵸. 근데 뒤에 가서는 이제 증권주가 아주 그냥 붙어가지고 실적 기대감, 거래감 기대감 이런 게 힘껏 붙어서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탈락이 없는 정도로 오른 것 같아요. 근데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기관이 오전에는 그냥 눈치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끝날 때 이후부터 기관들이 사서 기관이 끌어올렸습니다. 개인하고 외국인은 차익 실현했다고 전체적으로 보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보합 정도로 말아 올려서 다행인데 그 삼성과의 그 상속세 그것 때문에 프로핏 매각하는 거 이슈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거가 만약에 없었으면은 더 갔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환율 정도도 조금 이제는 쟁점이 한두 개로 좁혀지니까 진짜 어느 정도 좁혀지는 거 아니야? 이견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런 약간의 기대감도 추가된 것 같아요. 1420 밑으로 내려와서 네네. 그런 거 하면은 이 정도 올라갈 수 있죠. 뭐 그리고 사실은 일본도 많이 올랐어. 맞아요. 일본은 그 다카 누구지 그분이 사나이. 사나이 그분이 되는 것처럼 해서 엔저 된다 그래서 일본이 한 2% 넘게 아까 오른 거야. 3% 올랐네. 이렇게 올라서 예. 그러면 우리 이 정도 가야죠. 그렇죠. 네, 이 정도 가야죠. 예. 무리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에이펙 전에 좀 어느 정도 네. 성과와 결과를 가지고 에이펙에 돌입할 거라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정치적인 거? 그러니까 협상, 한미.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 근데 뭐 원래 열흘 정도 걸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열흘이니까 그게 지난주였으니까.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될 수도 있죠. 뭐 앞두고 미리 주가는 다 땡길 수도 있다. 만약 진짜 한두 개 그 이슈가 쟁점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며칠 더 남은 사이에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이재기 본부장님한테 네, 뭐 오른 건 좋은데 맞아요. 왜 오르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일단 뭐 시장에 떡을 받아 먹어도 알고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계속 요즘에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처럼 근데 악재에는 굉장히 둔감한 것 같습니다. 좀 지금 뭐 미국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여론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위. 그죠. 있다고. 시위도 네. 있고 그런데 우리 시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자료 하나만 잠깐 네.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그 QT를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장에 유동성이 좀 공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 세계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이 회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 전 세계 GDP 대비 유동성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잠깐 꺾이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달 말에 뭐 미국과 중국이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그런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수습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 AI라는 트렌드 자체가 글로벌 시장을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유동성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고 해도 코스피가 소외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많았죠. 한국 증시가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많았는데 확실히 이제 뭐 정부가 살린다고 하고 모멘텀도 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은 팔긴 팔았어요. 맞아요. 네, 기관이 끌어올린 기관이 거여서 네, 이따가 뭐 수급을 좀 확인해 봐야겠긴 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땡땡땡. 네, 땡땡땡. 땡땡땡 한번 쳐보겠습니다. 3시 반이고요. 드가님이 네. 발사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전효민님 땡땡땡 양말님께서 더 담아야지. 아 아이디 좋네요. 복사기님. 야. 돈 복사기. 그냥 물리더라도 조금 사둬요. 역시 아이디 같은 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보라돌이님이 다 네. 오르니까 무섭다고. 반도체 언제까지 갈지 음.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뭐 오르면 탑승했다가 슬슬 이렇게 탈출하는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빼면 되니까 네. 예 이게 뭐고 모르겠다 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이 뷰티풀 엔젤님 괜찮아님께서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조심. 명예님은 감기이신 거예요? 네, 오. 감기. 요때 좀 심해요. 갑자기 막 추워지고 이러면 근데 아를 네, 인행치행. 예, 얼주가 제가 좀 연약해요 보기보다. 예, 손이 많이 갑니다. 예. 관심 없으신가 보네. 마음이 아파서 감. 표현하라고. 너 완전 T죠? 피 MBTI T죠, 맞죠? 표현을 안 해. T. 또 이제 자기 얘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 해야 돼. 해야 돼요. 아니 네. T인지 F인지도 못 알려줘요, 그거는? 가르쳐 주세요. 아 전략인가 보네. 신비주의로 아예. 신비주의. 아니에요. 그래요? 뭐 같아요? 와 극T죠. T는 아니에요. 극 T는 아니에요. 약간 T 쪽이 가까운 맞아요, 것 같아. 맞아요. F 쪽은 아니고 약간 T 쪽으로 간 거 같아. 맞아요. 한 70 정도로 간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징대는 거 엄청 꼴보기 싫겠네요, 제가. 집에 가서 뭐 뭐라 그러는 집에 거야? 그 남자 왜 이렇게 징징대? 진짜 짜증나, 아니에요. 진짜. 예, 왜 예. 그래요? 노리는 거 재밌죠. 예, 약간 예. 타격감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끌어내려고 하니까 오케이. 예, 네. 그만 들이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76 와 더 올랐네.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예. 아 마지막에 그러네요.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그 매도 규모를 반 정도 줄였습니다. 예, 마지막에 반 정도 줄이면서 이제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분봉이고 오늘 오프닝 발을 할 때 분위기가 조금 약보합에서 간당간당했었는데 오프닝을 끝나자마자 그때 맞아. 아침엔 투자 시작하자마자 저희 때 요새 분위기 네. 괜찮아요. 그때부터 분위기 오, 확 사네. 그러니까요. 아, 오늘 여기로 갔나 보네. 예, 여기서부터 쫙 살아서 3,814 종가가 고가로. 야, 기관이 포모가 온 것 같아. 기관이. 삼양식품도 4% 오르고 그냥 오르는 게 증권주는 막판에 끌어올리기 가장 좋은 게 증권주니까 시점만 네. 거래되는 이유가 되니까. 근데 안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LG 엔솔만 빠졌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3,814까지 올라서 오늘 야. 마감을 하는 아주 불이 붙은 월요일이었고요. 기관이 6,400억 정도 이렇게 샀고 외국인은 2,400억 팔았고 코스피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면 외국인은 1,400억 샀고요. 기관이 687억 이렇게 샀습니다. 오늘 선물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봐야겠고 최근에 외국인은 코스피를 그렇게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예, 사더라도 뭐 삼성전자 집중해가지고 전자닉스 한 몇천억대
그 정도 사고 전체적인 수급으로는 외국인이 코스피를 좀 사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많은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황을 재규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들어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개인 투자자가 4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물량들을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받아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지난주에도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한 물량들은 그렇게 크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네.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양시장 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뭐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환율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만한 여건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 1420원대 이하로 좀 내려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파란색 선이 신용 잔고입니다. 근데 예전에 2021년도보다 지금 여기 2021년도거든요. 여기보다 지금 신용 잔고가 적어요. 아 괴리가 그죠. 안 벌어져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고객 예탁금은 지금이 더 많다는 거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양시장 다 좋았고요. 뭐 증신의 자금 순환이라고 적어놨고 밑에 이제 강세 업종들을 적어놨는데 요거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이래요 지금 시장이 200개 종목 중에서 지수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기업이 17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87개의 종목은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기 때문에 체감이 이제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중심을 좀 잘 잡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그게 드리고 중요한 것 싶고. 같아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여태까지 네. 있었으니까 네. 저게 해소된다 쪽이에요. 아니면은 더 벌어져요? 저는 해소된다 쪽. 키 맞추기. 그쵸. 상승이 좀 확산된다. 그렇죠.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도 오랜만에 자금이 맞아요. 들어왔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 섹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차 전지와 로봇과 제약 바이오 중에서 지금 제약 바이오만 못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도 조금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구간에 놓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일단 이것도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화면에 나와 있는 게 ADR이라는 거거든요. ADR. 요게 75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입니다. 과매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7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는 연중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체감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서 떨어져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엄청나게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럴 수가 있는데 또 주식 투자를 치열하게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시원하게 수익이 안 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해소가 되는 하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뭐 반도체도 좋았고요. 2차 전지도 괜찮았고 오늘 방산도 좋았고요. 아까 전에 증권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대형 업종 중에서는 증권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주 같은 경우도 좀 재미는 없지만 종합주가지수와 연동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연말이나 내년까지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 룸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올 때는 편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좋았고 방산도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오늘 또 대통령이 그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박람회에 가서 발언을 좀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덱스라고 있습니다. 아덱스 가가지고 이제 발언을 하신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이제 방산주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악재에는 굉장히 둔감하고요. 그리고 호재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굉장히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 제약바이오에 자금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굉장히 소외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정책의 방향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뉴스를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아까 전에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굉장히 못 올라왔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ETF로 지수를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코스닥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아덱스가 뭐예요? 아덱스 그 방산 업체들이 참여한 거죠. 방위산업 전시회. 방위산업 전시회. 예, 그죠. 여기 가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을 구현하겠다. 그래서 서울 아덱스 2025에서 축사를 했다 그래요. 그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하나가 R&D에서 과감한 투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르게 하겠다. 속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들이 함께 다 같이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딱 했다고 합니다. 뭐 대통령이 콕 집어서 뭐 한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그러게요. 진짜 정책 맞아요. 방향성이랑 맞게 맞아요. 쫙쫙 올라주니까 예. 증권주도 비슷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증권주. 그죠.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요, 증권주도 뭐 증권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제안 개편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 붙고 있죠. 네.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주주환원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에다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가만 보면 대주주 같은 경우도 그 기준 자체를 50억으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10억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좀 강하게 펼치면서 증시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게끔 유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이 많이 안 나온 쪽이 어디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증권주도 거래소. 마찬가지. 증권적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 대통령 취임하고. 취임하고 첫 현장 방문이 거래소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는 맞는 것 같아요. 첫 그렇죠. 번째 맞아 그랬을 겁니다. 첫 거래소가 현장 방문이 몇 개월 전에 네. 그리고 좀 완전히 됐죠. 그 의지가 진짜 시장에 계속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도 일단 시장은 어.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다라기보다는 뭐 들어오고 있는 셈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거래대금도 많이 보면은 붙고. 증시 살리려면 주식을 해본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또 정치인들 막 주식하지 말라고 무슨 뭐 이해관계 막 하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은 저기 뭐야 옛날부터 막 주식하고 막 했다잖아요. 예? 조작 없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요거를 막 올리고 이런 게 억울함을 아는 거지. 내 종목 진짜 좋은데 갑자기 막 쪼개기 하고 막 갑자기 저 뭐 유증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좀 억울함을 아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네. 자 3,814예요. 네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네 공약이 5천인데 김장열 본부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목표 주가 한 80% 정도만 따라가라. 그러면 5, 8, 40, 4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4천 되면 슬슬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3,800 지금 급하게 딱 왔단 말이에요. 네네. 상승 각도나 숫자 자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어떻게 4천에 대한 액션 플랜을 준비하고 요 3,800을 맞이해야 됩니까? 어떤 매일매일 바라는 거예요. 매일 오프닝 보고 클로즈면 보고 보고 있잖아요. 다 지금. 방송에 있는데 네, 보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맞아요. 그쵸? 일단 유연한 마음. 그렇게 안 하려면은 그냥 정해놓은 게 의미가 없어. 무빙 에버리지지. 그 3개월 전, 6개월 전에 똑같을 때 3개월, 6개월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제가 16일 날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우리 누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빨간 것만. 빨간 거 좀. 그래서 저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네. 유동성 장세 전망이 컨센서스 요거죠. 네. 코스피 중단기 3,830에서 3,950 가시성. 예, 빨간 요건 부분. 제가 읽을게요. 네. 요긴데 저는 여기까지가 일단 왔다고 봐요. 근데 이게 16일 날 보내드린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주식 자금이 계속 증가되면은 증가됐죠. 80몇 조인가 뭐. 네, 근데 이제 돈 빌려서 하는 거는 조금 자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바스럽지 않고 오늘 봤을 때는 기관들이 뽐먹어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식 자금이 대기하고 있는 게 들어오면은 딴 데 갈 데 없다고 들어오면은 더 가지 않겠어요? 그럼 이 정도 유도 이렇게 해놓고 또 새로운 뉴스 보면서 해야 되겠죠. 새로운 뉴스는 뭐죠? 아까 환율, 한미 협상.
이게 진짜 우리의 일정 부분을 반영을 가정하면은 에이펙 전후 중심으로 그럼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뭐 증권도 올라가고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오늘 1420대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대충 반영이 된 거잖아요. 오픈 AI는 헛소리는 아닌 것 같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가야지. 뭐 어디 가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어디 가겠어? 어디 가 돈이 어디 가겠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할 때 분기 영업이 15조 이상 나오면은 40만 원하고 9만 원을 이제 지지선을 해가지고 실제는 이 만약에 18조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50만 원하고 10만 원을 다음에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50만 원하고 10만 원 거의 다 왔잖아요. 그게 실적이 12조가 나온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실적에 대해서 15조, 17조가 컨센서스 잡혔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한 10만 몇천 원, 하이닉스 50만 원 가는 것까지 한번 지켜볼까? 그렇게 보면서 이번 달 말에 한미 협상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데 되는가? 이거까지 되면 아마 팔거나 아니면 프라이빗 테이킹 하더라도 이번 달 말에 여러 가지 빅테크업 실적 나오니까 그때 전후로 아마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때까지는 약간 포모가 기관 왔다가 개인 왔다가 외국인 왔다가 번갈아 가면서 포모가 한 번 하면서 계속 갈 것 같아요. 약간 폭탄 돌리기 느낌이네. 폭탄 이거는 파는 거고 얘가 포모 왔다가 그다음 내가 포모하고 그러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지.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러면 요것도 불가능하지 항상 않지. 김장현 본부장님은 장 분위기가 좋으면 좋은 얘기만 해주실라 그래. 이럴 때 약간 이거를 몇 년 하시면서 이런 장에서 괜히 또 리스크 얘기했다가는 좀 뭐 이거 싫은 뭐 소리를. 얻는 좋은 얘기 할까? 게 좋은 얘기 할까? 동원아? 하나 더 해줄게.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하나 더 할게요. 하나 이거 더. 봅시다. 예, 예. 이거 저기 아까 이거 아침에 했던 거. 네. 우리 누님이 계셔갖고 그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누님이라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여동생. 홍 박사님이 난 거죠. 홍 박사님. 홍 박사님은 아세요? 박사네요? 네. 박사구나. 홍 박사님. 여기 너무 끈이 높아서. 어떻게든 불러주세요. 이거 봅시다. 네. 페이지 10. 아 이것도 왜 또? 아니 아침에 했잖아요. 아니 AI가 버블이 아니라 하려면은 예. 오픈 AI가 돈을 많이 버면 돼요. 이거 챗 GPT. 오픈의 챗GPT에 돈을 벌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레버니우 소스를 주면 돼. 근데 그거 야해지겠대요. 여기 이제 성인 거 풀면은 성인 시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못 봤지. 성인 콘텐츠 시장이 4년 뒤에는 1,000억 달러예요. 아니 챗GPT 유료 시장이 4년 뒤에 1,000억 달러가 될까 말까인데 이게 1,000억 달러라니까 이걸 놔두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쑤시고 난리치면은 뭐 괜찮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결국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니까. 만약에 돈이니까. 진짜 냉정하게 본다면 그럼. 그러니까 AI들이 저쪽에서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그렇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좀 풀어주고 그럼 한국 사람들 열심히 이것도 보겠네. 아하. 알겠습니다. 재규님은 어떠세요? 네. 4천 정도면은 슬슬 정리해야겠다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좌측 같은 경우는 대형주 PBR이거든요. 빨간색.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요거. 근데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소형주 PBR은 지금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갈 때까지는 시장이 좀 더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 성향에 대해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20%가 좀 넘어가거든요. 20% 최근에는 좀 올라온 것 같이 보이지만 요 20% 좀 넘어가는데, 우측에 보시면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는 한국이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우리나라에서 4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와우. 40%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현재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는 올라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조정 나오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밀릴 수도 있고, 저도 이래저래 고민이 많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배당 수익률이 베트남이랑 중국보다 낮은 거는 진짜 항상 볼 때마다 좀 심각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죠. 저것만 해소가 돼도 우리 시장이 4,000포인트는 가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그 포모를 기관이 좀 느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도 외국인 투자자도 어쨌든 지수보다는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지수보다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다? 그럼 다른 걸 매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쫓아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미리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했던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 투자자든 어느 정도 차익이 나와서 그 자금이 대한민국 증시에서 놀 수 있다면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도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드릴 말이 사실 많은데 네. 그 4천은 아주 쉬운 건 아니긴 해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한 10% 더 올라도 10% 더 올라도 다른 것들이 뭐 3% 5% 안 오르면은 4천은 계산이 잘 안 돼. 그래서 아까 한미 그거 협상되는 거 있잖아요. 깔끔하게 협상되는 것이 트리거입니다. 그거 안 되면은 그거 안 되거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싸우면은 또 이번 달 말에는 또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나의 축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어. 4천이 바로 될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아까 9월 달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19% 올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오른 거에 75%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75%하고 나머지 25% 나눠가진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10% 더 오르면 삼성이 한 10만 5천 원, 하이닉스가 한 55만 원 정도가 되는 걸 기본을 하고 나머지 붙어야지 4천원 가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계산적으로는 아주 편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4천이 그러니까 우리가 쭉쭉 오르니까 이게 체감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오늘 그 쏠림 현상에 대해서 우리 재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그걸 끌고 온 게 또 지금 요 상황이고, 환율, 관세 협상, 그리고 오픈 AI와 그 AI 산업의 거품론, 네. 요것들이 잘 미중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잘 매니징이 돼야 4천을 그래도 갈 수는 있는 환경이다. 지금 man is very well 해서 온 거예요. 네. 굉장히 잘 온 거야. 거의 뭐 완벽하게. 그 누가 잘한 거예요? 그 명미진 앵커님이 잘한 거야. 송 박사, 우리 저랑 생각이 같으시네. 홍 박사님이어서. 네, 홍 박사님도 굉장히 잘해주셨고. 네. 근데 저는 미국이 우리 그때 금요일인가 방송할 때 왜 끝나고. 앱도장에서 왜 그랬어? 갑자기 빠진다 막 이러면서 2% 미선물 빠진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미국이 잘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뭐 바퀴벌레 얘기도 네, 많이 바퀴벌레 하고 한두 마리 있는데. 끝났다고. 그러니까요. 그걸로 끝났다. 그게 또 받쳐준 영향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좀 사쿠라 뭐라 그러죠? 이분은 그거 뭐라 그래? 사쿠라는 좀 뭐라 그러지? 벚꽃 아니에요? 이게 어떤 적정한 단어, 용어가 어떤 생각이 안 단어를 나네. 지금 영어로 얘기해요. 뻥카, 사쿠라 아, 그런 리스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게 뭐가 하나 약간 이거 이상한데 하고 그러면은 이제 패닉셀 나오고 맞아요. 코인 때도 한번 그걸 받고 이러니까 무섭습니다. 지금 약간 좀 나스닥도 뭐 글로벌 증시 다 이렇게 높다 보니까 사쿠라 하나 나오면 약간 흔들리고 이런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긴 그 하죠. 애프터마켓 판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네? 금요일 날 애프터마켓 판 사람들은 우리 그때 막 이유 찾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신경 쓰지 찾다가 말아요. 얘기 드렸잖아요. 월요일 돼봐야 안다. 그렇지. 아. 예. 딱 사쿠라였잖아요. 예. 그것도 그 배팅을 잘해야 돼요. 요즘에 야수의 심장으로. 예. 아이고 단어가 생각 안 나. 뭐라 그러지? 뭐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가짜 리스크. 가짜 리스크? 루머. 루머. 루머는 아이고. 좀 너무 루머. 약한 것 다른 같은데. 단어, 다른 단어. 벙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뻥카가 좋은 것 같아요. 블러핑, 뻥카, 이렇게 또 우리가 사쿠라. 어휘가 그러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규님한테 한번 섹터. 네, 섹터 얘기를 한번. 잠깐만 그 전에 이번 주에 실적이 뭐가 있었죠? 인텔 있었고, 테슬라 있었고. 테슬라 있었고. 네. 그게 수요일 목요일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향이나 혹은 뭐 생각할 점이 있으면 길게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네네. 굳이 안 늘려도 되고. 재규님 그래도 네. 한마디 할 수는 있겠죠. 일단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그래도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테슬라 쪽에서 우리나라 뭐 ESS 쪽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로봇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뭐 테슬라가 로봇 쪽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많은 지금 투심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땐 이제 ESS 쪽과 로봇 쪽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오늘도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고 네. 그 LG전자가 인도에 상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돈을 어느 정도 땡겨 오면 그 돈을 LG그룹에서 로봇 쪽에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G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 뭐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 오늘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또 SPG라는 기업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SPG는 LG그룹에 자금이 들어간 기업은 아니지만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기업의 밑에서, 지금 밑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대기업의 자본이 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SK 그리고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 이렇게 좀 대기업의 자금이 묻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반기에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에서 ESS 쪽과 뭐 전기차 쪽도 보셔도 좋고요. ESS와 로봇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실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쨌든 악재로 반영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테슬라. 워드 파일 한 거. 일단 당연히 우리 로봇 가장 중요하고요. 테슬라 자체의 넘버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매출은 QOQ로 18% 정도 오르는 게 컨센서스고 EPS는 QOQ로 53% 오르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나머지 뭐 인도량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신규 모델이 나오면서 가격이 내려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해요. 이게 17.2%인데 전분기 네. 요게 좀 궁금해서 이런 정도에 따라서 아까 로봇하고 그 전기차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진 요거 중요하네요. 마진 중요하죠. 가격이 내려오는 모델이 있으니까. 그 인텔은 다음 날인데 인텔 자체가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텔이 혹시 살아나면은 삼성한테 어떨까? 뭐 이런 정도니까 인텔 중에 하나만. 인텔의 18A라는 이상하네. 18A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네. 어드밴스드.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요 정도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간단히. GPM 저 마진은 17%죠? 예, 잘못했어요. 17.2%. 여기 내려가는가? 이거 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실적에서 ESS도 조금 중요하죠. 봐야 예. 될까요? 그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 네.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네. 많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삼성 SDI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삼성 SDI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갈 때 ESS 쪽에 대한 캐파가 60% 정도 늘어납니다. 근데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갈 때는 50% 넘게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살짝 둔화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에서 어떤 코멘트를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6년도에 전기차 쪽에서의 매출보다 ESS 쪽에서의 매출이 넘어설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전체 캐파만 놓고 본다면 ESS 시장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시장의 매출이 2026년도 기준으로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ESS 쪽은 좋은데 전기차 쪽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 오히려 안 좋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도 LFP라든지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게 추세적으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섹터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쭉쭉 넘어가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제가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그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피는 좀 눌림이 나와가지고 코스닥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 자, 일단은 코스닥 도 강세라고 제가 적어놨죠. 10월 달에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쭉 한번 올라갔죠. 그래서 성장주 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던 양적 긴축 중단을 시사한다라는 부분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슬라이드가 안 돼가지고 네. 요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뭐 코스닥 성장주들이 좋았었던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네. 이 역시도 유동성에 대한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강세 업종은 방산, 제약바이오, 로봇 증권, 오늘 조선도 괜찮았고요. 남북 경협주도 좀 움직였어요. 제가 아까 정책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간단하게 좀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K 방산이 대세 35개의 국가가 몰렸다라고 하는데 역대 최다 국가가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까 앵커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방산에도 이제 패스트 트랙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K방산 4대 강국을 꿈꿔보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온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도 지난주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회원국 간의 방위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무기를 공동 구매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잘해도 사실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구매를 안 해주면 우리한테 좋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한데 여기 가장 하단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비유럽산 제품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국 방산 같은 경우도 수출 기회의 확대 가능성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 첨단 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 개발 투자 예산안인데 방산이 가장 크죠.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에너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장에선 원전 쪽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쪽에서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신재생 쪽. 신재생. 지금 못 움직였거든요.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아직 시장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신재생 쪽에 대해서. 한번 뒤었잖아. 한번 뒤어서 좀 안 말 믿는 되네. 것 같아. 그래도 선순환이 나오면 그래도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라면은 배팅을 해보는 것도 네,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위치죠.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뭐 AI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에너지가 유독 못 움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로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방산, 요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결국엔 뭐 2026년도 7년도로 가면서 좋아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료 같은 거는 그냥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는 또 장 초반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요거 이제 S&P 500의 S&P의 바이오테크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바이오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도 나스닥의 바이오테크놀로지. 요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미국을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 바이오 ETF라든지 지수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많이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ETF 상품이 몇 개 있습니다. ETF를 눌러보시면 요런 게 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7%다, 셀트리온이 25%다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ETF를 몇 개 좀 찾아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매매할 만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예, 좋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우리 시장에서 왜 그 지금 살짝 주인공이 됐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 네. 지금 뭐 단기 고점에서 한 20-30% 많게는 뭐 30-40%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여주신 그 미국의 흐름이랑은 왜 사뭇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먼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에스모를 앞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리가켄 바이오가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봇과 반도체가 너무 강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2차 전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 제약 바이오로 들어올 만한 자금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많이 올라왔었던 뭐 펩트론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미 올해 연초라든지 올해 뭐 3월달, 4월달부터 보유하셨던 분들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선 수익이 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움직이고 로봇이 움직이고 뭐 반도체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금이 이동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짧은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연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의 흐름을 어느 정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예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그리고 뭐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다 테크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어떤 말씀 드린 적이 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움직였습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CDMO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ST팜도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봐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미 약품 정도 봐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오늘 방산과 제약 바이오까지만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침에 그런 말씀하시던데 왜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할 때는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미리 이제 좀 가서 좀 물려 있는 것 중에서 그쵸. 그런 얘기도 미리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 중에 바이오도 좀 바이오도 않을까. 있고 친환경도 잘 그러니까요. 말씀하셨고. 네. 근데 있는 거 많아요. 아무튼 관심도가 높은 걸 많이 좋아하시죠. 맞아요. 근데 또 그 얘기. 화장품 얘기도 하셨죠. 화장품도 요즘에는 시장에서 조용한데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화장품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친환경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일단 뭐 증권주도 여쭤봐야 되고 하락 섹터도 봐야 되는데 요새 이제 패딩이 예, 할 때가 됐나요? 그 입으신 거위털, 오리털 구스 뭐 그 새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솔직히. 나만 따뜻하면 됩니까? 상생해야죠. 그렇죠.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솜으로 만든 거 맞아요. 입어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솜으로. 이거예요. 솜으로 만든 건가요? 솜으로 만든 거. 네. 솜으로 만든 거. 왜요? 아니요. 참 친환경 따뜻하게 적. 웃고 계셔서. 잠시나다고? 저는 거위털 패딩, 오리털 패딩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친환경 솜으로 갑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거는 타미 힐피거 패딩인데요. 한번 설명을 잘 해주실까요? 타미 힐피거 로고 후드 일어나십니까? 네. 네. 패딩 점퍼고요. 블랙, 네이비, 그레이, 버건디, 베이지, 차콜인데 요게 지금 네이비 입고 계신 거고요. 네. 오전에 버건디 입으셨던데. 네. 그쵸? 버건디는 110 입었고, 요거는 라지 입었어요. 105. 아 라지. 아침에는 라지가 그러면 105. 엑스라지. 아침에 아침 엑스라지. 그게 110 요게 같아요. 네. 요게 라지. 라지. 네.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정상가가 11만 9천 원인데 핫딜가 6만 7천 원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로고 왼쪽에 있고 왼쪽 가슴에도 네 힐피고 그렇게 있고요. 따뜻해요? 어때요? 따뜻해요. 네. 감기 또 감기 적당한 걸리셨는데. 따뜻함. 요거는 그런 분들한테는 비추예요. 어떤 뭐 비추? 한 달 내에 뭐 북극 가실 계획이 있거나 혹은 뭐 히말라야 쉐른파랑 같이 등반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사면 안 것만 되고, 아니면. 예, 일단 뭐 지하철 타고 어디 뭐 출퇴근하고 뭐 어디 뭐 놀러 가고 뭐 이런 분들은 충분히 따뜻하게. 대한민국 예. 내에서는 충분히 겨울 이 정도면 따뜻하시면 자꾸 거위를 괴롭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패딩 요즘에 백화점 가면 막 엄청 비싸잖아요. 150만 원, 막 300만 원. 와, 돈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안 되죠. 광고할 때 빼고는 그런 거 입는 거 아니에요, 명행도? 저요? 아니에요. 저 안에 지난번에 광고에서 제가 오, 산 거 그렇구나. 그대로 입고 다녀요. 그거. 그러네. 네. 진짜로. 저희도 그걸 강조했는데 저는 진심으로 합니다. 진심으로 네.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파는 거 다 좋은 것만, 예, 적당한 것만. 잘 어울린다고. 명포티라고 아직 30대인데 고맙습니다. 예. 대한민국 겨울 많이 춥다고. 오늘부터 진짜 확 추워졌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 정도면 왜 추운 줄 알아요? 대한민국 겨울이? 춥다고 생각하니까 추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옛날엔 다 그런 과거 시험 보러 호랑이 타고 그러고 다녔어요. 패딩도 없이 집신 신고. 사실 옛날에는 진짜 추웠어. 엄청 추웠죠. 영하 15도 이상 먹고 기본- 보릿고개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추위도 아니야. 죽고. 이거 추위도 아니야. 아유, 이 정도면 엄청 따뜻한 거지. 적어도 중간에 쉴 때라도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엉따까지 그 되는 온도라는 나라가 것도 어디 있어요? 있고 그 네. 온도를 해주는 거 자동으로. 이 좋은 나라야. 네, 고정 댓글에 링크 기가 많이 달아드렸고요. 사주시고. 자, 그리고 갤럭시 또, 탭. 네, 여기 있네요. 네. 해주세요. 요거는 제가 할게요. 네. AI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AI가 거품이 아니게 만들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직접 소비를 해야 됩니다. 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AI 갤럭시 탭 S8인데요.
스냅드래곤 8 젠 1 들어가 있고요. 램 8기가 대화면 11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본품에다가 저희가 기분이어서 요거 S 펜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딱. 이렇게 해서 펜 딱. 주식은 여러분 기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딱 카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 이렇게 딱 보면서 오늘은 오케이 삼성전자 10만 원 가까이 왔네 매도 오케이 하이닉스 오케이 한 30억 더 사 오케이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커피 한 잔 딱 막 딱 좋잖아요. 그래서 AI 갤럭시 탭 S8 네. 요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거 원래 가격이 110만 원인데 49만 8천 원에 저희가 오. 62% 할인해서 드립니다. 62%. 야. 무상 보증 1년. S급 리퍼. 셀룰러 128GB. 삼성전자. 예. 자, 그래서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요? 왜 에? 웃으셨어요? 왜요? 재밌는 거 있었어요? 항상 똑같아요 반응이. 반응이. 너나 살아. 너나 많이 먹어라.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아니, 다수요에 맞춰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사는 거죠.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삼성전자 갤럭시 탭 S8 타밀피거 패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증권주 아까 조금만 더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증권주도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요 지주사들도 역시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LG, LS, CJ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자사주,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기업들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진 않으시는데 증권사와 좀 비슷한 맥락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이제 오늘도 증권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오늘 파마리서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우측 가장 위에 보시면 네네. 11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 최대치의 그런 피부과 지출 금액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파마리서치가 오늘 좋았는데 아마 내일 또 한번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그런 주가의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내일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파마리서치라든지 최근에 우리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뭐 LNC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로봇 쪽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 가는 건 아니죠.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고 이제 증권주인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연도가 나와 있어요. 2015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어쨌든 가보지 못한 영역 신고가에 가 있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종합주가 지수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외국 투자, 미국 주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뭐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도 줄 수가 있고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메리트는 아니고 주가가 부양될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주요 테마 수익률인데 주요 업종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차 강세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 8월 달부터 9월 달 정도는 약간 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굉장히 좋았을 때 요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때 많이 올라온 쪽이거든요. 원자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증권도 많이 올라왔고 지주사 은행도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2차 강세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요 네. 파란색. 지금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파란색 반도체 쪽이 많이 올라왔는데 2차 강세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7월 31일부터 지난주까지는 증권 쪽과 지주은행 쪽이 거의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증권주들이나 뭐 지주회사나 은행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증권 쪽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좀 날카로운 질문 해도 될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나 이거는 와. 뭐예요? 나 대답하기 준비 많이 했나 싫은 것 보다. 같은데. 몇 저한테 개 내가 할게. 오 좋아요.
자, 이거 한번 힘드시죠. 보여주세요. 네. 업종별 오늘 시세 보면 네. 보여주세요. 증권이 1등이에요. 맞아요. 증권이 1등. 눌러보면 미래에셋, 한투,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미래에셋 우선주, 키움 등등등등 요런 애들이 다 증권 중에서도 대형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형주나 아니면 소형주, 그러니까 신형. 증권 업종 내에서 그런 애들은 좀 덜 올랐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증권 중에서 대형주가 조금 더 쏠림이 나오는 네. 이유가 있을까? 대세상승을 본 거야. 네? 기관들이 대세상승, 장의 대세상승을 보고 키 맞추기를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증권 대형주예요. 보세요. 오늘 한국금융지주도 보고 미래에셋도 보고 키움도 보면은 딱 오후 2시부터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막 팍팍 오르잖아요. 이건 내일도 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눈치 딱 보고 거래량 붙었네? 그럼 같은 얘도 가고 A, B, C 간다. 그럼 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따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키 맞추기 분위기를 간다는 걸 눈치 보고 갖고 늘어가야 되는 더 거예요. 낫다. 사실은 삼성 이런 증권주를 미리 샀으면 좋았겠지만은 미리 샀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5주 동안 쉬었다고요. 그건 자꾸 기대. 그러면 조금 이게 저기 그 보내다가 갑자기 확 올라갈 때 오늘 올라가네. 오후 1시 점심 먹고 나서 야 이거 붙었구나. 다른 거 다 오르고 이거 안 올랐네. 그러면 감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죠. 저도 말로 이렇게 하는 건데 너 계좌 짜라 그러는데 네. 난 계좌 안 하니까 못 하죠. 계좌 안 하니까 못 하는데 저도 그걸 보면 보이는구나. 그럼 내가 ETF 사겠다. 그런 좀 보이거든요. 하다 보면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연습을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거지. 거래량에 동반되는 것이 한시부터 바뀌었어요. 세 가지 정말 미래에셋,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네네네. 아까 신영증권 이런 거 개념보다 신형이 못 올랐어요. 내 말이.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보면서 야 이거는 대세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 오늘 아마 외국인도 샀을걸요? 금융지주가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동반됐기 때문에 쉽게 안 꺾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세 상승. 네. 오늘 LG전자 혹시 있나요? LG전자? 아침에 내가 LG전자는 따로 없는데 물어보시던데. 그 인도 쪽에서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LG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13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인도에 상장된 회사가 시가총액이 이거보다 높게 책정이 됐어요. 18조. 그러니까 지금 LG전자가 여기 있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 분석하기로는 100세 가전은 LG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이 얘기는 한 10년 전에도 들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장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여되느냐 많으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최근에 자동차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좀 좋아졌죠. 제가 우리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을 약간 쫓아가도 되는 시장인 것 같다. 반도체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쫓아가야지 맞는 시장인 것 같다. 물론 저는 조심했지만 근데 이제 지난주를 보시면 자동차도 비슷한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난주 후반에 시세가 좀 나왔거든요. 눌림은 좀 나오겠지만 일단 대형주 중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우상향을 만들어 가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미래에셋 증권도 비슷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시장을 좀 보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연속성 여부는 우리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도 상장을 예전에 현대차도 했을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인도 상장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잠깐 이슈되다가 말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단은 우리 시장은 반도체. 반도체가 일단 가장 탑픽이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되는지 여부.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3분기 때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4분기나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게 이미 대세는 잡힌 것 같아요. LG전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LG전자 실적이 나왔어요. 이미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브레이크는 안 나왔죠. 그런데 전장사업부가 마진이 꽤 높이 올라왔어요. 이게 1% 브레이크를 하다가 3% 4% 나왔고 그다음에 인도 붙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최악의 환율 이슈 때문에 있던 것도 이제 지나갔고 그리고 로봇 얘네들 로봇 많이 사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세운 거 11만 원 잡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갑자기 변화가 되니까 얘네들이
그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내가 봤을 때 조금 팀이 그러니까 소심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목표 주가는 한 번 더 간다고 보거든요. 실제 주가가 따라갈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세는 잡혀서 그리고 이런 거 잡힐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 갈 때 LG전자 간다.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LG 디스플레이 사는 게 좋지 않아?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LG전자가 가는 거 아니냐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는 지났어요. 왜냐면 LG 디스플레이는 15,000원 갔을 때 목표 주가 다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갑니까? 잘 안 가죠. 그럼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아, 본업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팔고 LG전자 사는 게 맞아요. 그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다 했던 거고 네. 사실 회사 내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LG전자가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테이크백, 시트백 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목표 주가 한 번 더 올라간다고 보면은 지금 주가에서 약간 물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반도체 소부장 그 얘기 해드리려고 했어요. 예, 반도체 소부장 오늘 뭐 유진테크도 한 8% 오르고 뭐 이렇게 올랐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썬님께서 반도체 소부장 코멘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예. 유진테크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리포트가 나온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네. 맞는데? 유진테크. 유진테크 가져왔을 텐데 봅시다. 자료 진짜 많으시네. 오늘 근데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이거 안 가졌죠? 장 후반에 여기 많이 있다. 올랐습니다. 페이지 그래요? 4페이지 뭐 말씀드릴게요. AD테크 이러는데 유진테크 EST. 말씀 이렇게 해놓고 이거 말씀드리는데 네네네네.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예전할 때 막 치켜 올라갈 때 목표 주가가 이익을 동반해서 올라가는가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동반해서 나온 수치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제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면은 오늘 많이 오른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한 92,000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잡혔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다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유진테크는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들어가는 거고 삼성하이닉스가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4분기 더 좋아져요. 3분기 별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투자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PER 25배를 믿는 게 아니고 이 친구 애널리스트 목표 이익을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10만 원 이상 바로 가진 않더라도 흐름상은 잡혀 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 올라갈 때 아침에 확 올라갈 때 들어가는 건 제 경험은 그때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레퍼런스가 뭐냐? 목표 주가 곱하기 얼마라 그랬죠? 0.8. 네, 그거 기억하면 안 따라간다는 게 딱 들어갔을 겁니다. 네. 갖고 계신 분은 갖고 계셔 괜찮아.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소부장은 제가 따방송에 했는데 이제는 10개가 작잖아요. 제대로 자기가 이제 안 갖고 있다 들어가서는 먹을 게 3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도 많이 쳐주신 거죠. 10개에서 3개 정도 잘 고르면. 10개, 3개 내가 다 100%가 잡으면 다 먹겠지.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7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서 들어가야 돼요. 아. 재서 들어가야 돼. 이제부터는. 오케이. 예, 그래도 그거는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더 위쪽으로 푸시를 해줘도 마찬가지예요?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삼전이 멘트가 생각하는 게 단기적 10만 5천 원, 하이닉스가 한 55만 원까지 간다고 해야지 그 10개에서 3개 정도가 한 10% 15% 가는 아 조건이 그렇군요. 전제 조건이. 오케이. 조금 알겠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종목들은. 이 정도면은 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썬님께서 프로필 사진이 너무 저거여서 눈에 확 띄었어요. 예. 본인이신지 모르겠네. 예. 프로필 사진이 딱 화사하게. 그래요? 예. 다른 방송사 나오시는 분인가? 질문은 봤는데 프로필을 못 봤어요. 프로필 그래요? 사진. 예, 올려서 부산어. 봐야 되겠다. 예. 본인이신지 좀 올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하락 섹터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갈까요? 네, 오늘 뭐 하락 섹터 제가 2차 전지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뭐 2차 전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뭐 전기차도 많이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뭐 ESS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 일단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할래, 2차 전지 할래. 그래서 전 2차 전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2차 전지가 이제 뭐 지난 고점, 그러니까 언제죠? 2023년도, 2년도의 고점을 지금 돌파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금이 어쨌든 선순환이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어쨌든 중국을 규제를 하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뭐 반도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예요?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쪽이거든요. 어쨌든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중국의 뭐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가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 쪽으로 자금이 아니라 이제 수주 물량이 사업의 방향성이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인조 흑연과 관련돼 가지고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처음에 2차 전지 2023년도 2년도에 움직일 때는 2차 전지라는 사업 자체가 그 공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2차 전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만 나와도 주가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다 간다라는 게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전 지금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시가총액이 2천억, 3천억 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이저라고 말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자금이 들어와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체크가 좀 필요하고 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조정을 조금 받았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눌림이 좀 더 나온다라고 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신규 매수를 할래라고 한다면 네. 저는 2차 전지보다는 제약바이오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제약. 만약에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네. 매도할 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네. 이게 그 ESS 때문에 간 거잖아요. ESS 이차 때문에 전지가. 네. 이상한데 사실은 말이죠. LNF만 가는 게 원래는 맞았어요. 왜냐면 그 중국이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캐파를 그렇죠, LFP로 ESS 만들어라는데 맞죠. LFP로 ESS는 캐파 자체가 우리가 100이 있다 하잖아요. 그 중에 전부 다 그 전기차하고 ESS 100%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스 할 수 있는 게 50 정도 할당해야 돼요. 50 정도 할당할 수 있는 그 50 캐파가 있을 거 아니야? 한국 업체는. 근데 그거를 LNF가 다 못해. 그게 100이면 LNF가 한 80번에 이빠이 해봐도 안 돼. 그래 남는 찌꺼기란 좀 있잖아요. 네. 그게 에코프로벤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순풍이 운 좋게 우리한테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팔 필요는 없어. 다만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까 LNF 그걸 반영하더라도 애널리스트가 다할 때 27년 걸 땡기더라도 지금 한 45배, 46배 돼. PER이. 45배, 46배니까 그거 살지. 아니면 LG 엔소를 PER 50배를 살지.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 물림목이 좀 오늘 같은 날이 아니고 한 5%, 10%, 5%, 6% 빠지면은 그러면 아마 들어가는 사람들이 50배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따라하는 스토리 맞아. 스토리가 약간 전기차도 다시 뭐 반등한다 그러고 ESS도 뭐 잘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로직이 좀 안 맞는 것들이 꽤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이 좋은데 삼전 하이닉스는 좀 올랐고 많이 올랐죠. 2차 전지 좋은 얘기 나오고 바닥에 있는 애들 살짝 멱살 잡아서 끌어올리고 약간 이런 복합적인 얘기들이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한 있는 40배, 것 50배 근처 간 거는 갈 수 있습니다. 네. 더 사느냐는 것은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도나텔님께서 민준아 추임새 좀 넣지 마라. 계속 영감처럼 이러고 있다고. 공감.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는 고맙습니다. 정통 말을 아나운서. 또 예. 해주시니까. 자, 그럼 이제 어느덧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게 정통으로 가는 정통이죠. 거예요, 지금? 네. 분위기 달라졌어요. KTV 스타일 딱 이렇게 국민방송 스타일. 오늘의 한마디 보고 끝내야 되는데 준비한 게 좀 중요한 게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까요? 저는 뭐 없습니다. 기깔난 거 하셨으면 딱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한마디. 지금 뭐 저기 보니까 대형주만 올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잘해주고 있는 게 맞는데 네. 삼성전자가 두 기업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상승폭을 50% 이상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했죠.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너무 급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의 한마디는 요걸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요겁니다. 요거. 선순환 장세라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엇박자가 나지 않게 요 선순환 장세에서 중심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률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마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넘어져도 본전이네요. 어차피 다 모래인데. 다치지 않는. 예리. 모래. 황금색 모래.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저는 오늘 한마디 말고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삼성전자. 네. 삼전. 삼성과가 상속세 관련 매각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라 보는 게 보통주 평균 거래대금은 2조 6천억이에요. 우리 매각 금액이 1조 7천억이고 지금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핑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만약에 지금 힘들자 많이 올라가서 또 사기 애매하잖아요. 혹시 새로 산다면은 우선주로 사는 게 어떨까?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괴리가 보통 10몇 퍼센트, 5%, 9%, 16% 하는데 지금은 23%까지 벌어져 있어요.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좁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우선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우선주랑 아, 그래요? 보통주랑 그럼 이거 괴리가 보통 벌어져서 우선주가 네, 낫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질문 네.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답을 또 그리고 주셨네요. 오늘 삼성가의 지분 정리 네. 그거 관련해서 여기 또 자료에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클로징벨에서 또 좋은 내용을 잘 전달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위즈덤 칼리지를 통해서 오. 더 똑똑해지고 네. 더 현명해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가방끈 길다고 잘난 척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 1시간 대화해보면 아 대충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뭘 알고 있구나 이게 다 뽀록 나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안에 끊는 겁니다. 방송을 2시간 안 하잖아요. 이게 뽀록 날까봐. 맞아. 근데 여러분은 더 내공을 쌓으실 수 있는 기회 3프로TV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위즈덤 칼리지 2026입니다. 네. 뭐 보시다시피 마이클 샌델 교수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네. 무엇인가 실제로 영어 인터뷰를 저희가 또 오. 진행을 제가 직접 했었고요. 샌델 교수님이 민준이 최고라고 극찬을 또 진짜?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 광고니까 좀 관전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이클 샌델 나오고 또 베르나르 베르베르 3천만 부 팔렸대요 책이 전 세계로. 그 프랑스 사람이지. 예,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가 오태민 작가님. 예, 그리고 저속노화 바람을 일으킨 정의원 오. 소장까지 최고의 지성, 집단 지성 17분이 요 위즈덤 칼리지에 모입니다. 이 분들이 딴 데선 들을 수 없는 좋은 내용을 위즈덤 칼리지에서 독보적으로 단독으로 또 전해드리니까요. 위즈덤 칼리지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하시면 교보문고 전자책 전자로 이제 책 볼 수 있는 거 12개월 1년치 드리고 또 3% GIN 멤버십 요거 한 달치 드리고 요거만 해도 30만 원어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그냥 혜택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다른 사람한테 지식으로 좀 압도할 수 있는 요런 기회를 드리는 위즈덤 칼리지 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직후가 혜택이 가장 많대요. 맞습니다. 네, 지금 예. 제일 좋은 타이밍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예. 이제 가는 거예요? 예. 네. 오버타임이네요. 31분. 예. 자, 그러면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3,800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일단 파티가 이렇게 한창일 때는 또 즐기시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면서 감기 조심하시면서 네, 저희는 내일 아침 오프닝 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